저는 이번 달에 한 6, 700 정도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에서 들어온 건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에서 그냥 짜잘짜잘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크게 크게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루카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좀 있으신가요? 저한테 메인은 지금 거의 월급처럼 들어오는 거는 매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이런 그룹 코칭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유튜브로 어쨌든 컨텐츠를 계속 만드니까 조회수 수익도 진짜 조금이지만 거기서 들어오고 제휴 광고를 맺었던 또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꾸준히 그래도 하루에 2만 원씩은 거기서 또 들어오는 것 같고 하루 2만 원이더라도 30일이니까 그쵸. 한 달에 60만 원이면 큰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도 들어오고 기업 컨설팅 코칭도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힘들었던 게 어쨌든 유료 전환할 때 그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드리는 이 정보들이랑 이런 가치들이 이분들한테도 먹힐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돈을 받으면서 내가 줄 만큼의 그 가치가 있는 건가? 불안하고 확신이 안 드니까 안 해봤다 보니까. 네, 안 해봤고 저는 또 적용이 됐지만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사실 수익화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계속 좀 머뭇거리고 있었고 근데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사실 돈도 떨어져 가고 저도 이제 지속을 해야 되니까 무료로 한번 해보자 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어요. 무료로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분들도 실제로 이게 되는 건가? 이거를 무료 원데이 클래스로 2시간을 진행을 해서 다 알려드렸어요. 뭐 어떻게 썸네일 만들고 어떻게 스크립트를 써라, 이거 진짜 제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을 진짜 다 풀었더니 그게 끝나고 났을 때 이분들한테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또 해주실 수 있냐, 아니면 강의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 그러니까 원데이로 끝나고 아쉬우신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요청을 계속 받았고 진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처음에 수익화를 했을 때 그런 허들이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정도로 필요로 하는 걸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걸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화를 계속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웨비나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80분 정도가 모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들으신 다음에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고 컨설팅 혹시 하시나요? 클래스 런칭 계획 있으신가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아, 내가 충분히 가치를 줄 수 있구나. 내 가치를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그런 확신이 들다 보니까 수익화를 좀 과감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SNS로 어떻게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수익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좀 고민이 드시는 분들은 무료로 뭔가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보고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후기를 받으셔서 내 가치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더 떳떳해지실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어서 기업도 나가야지 이런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냥 진짜 컨텐츠를 계속 뽑는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로 계속 신뢰를 주니까 또 컨텐츠만으로도 사람들이 뭔가 루카스님 조회수 올랐어요, 구독자 올랐어요 막 이러니까 신뢰를 엄청 저는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니까 그분들이 이제 강의해달라, 컨설팅 받고 싶다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심지어 그 구독자분은 자기 회사에 유튜브도 루카스님이 좀 봐달라, 그래야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요청을 주시니까 컨텐츠 만들었더니 다 이렇게 저한테 해달라 이걸 저는 그냥 만들어 드렸을 뿐 네, 그렇게 그냥 생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의도한 파이프라인이 아니라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콘텐츠를 계속 만들기를 시작을 했고 그랬더니 그 콘텐츠가 퍼지면서 이 루카스라는 사람이 유튜브 잘하는구나, 내 유튜브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만든 게 사실 콘텐츠니까 그렇게 콘텐츠 뽑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번 제일 불안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왜 불안했냐면 제가 이제 매달 어쨌든 그 클래스 신청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청자가 줄은 거예요. 제가 한 달 정도를 컨텐츠를 쉬었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컨텐츠가 중요한지 몰랐는데 한 달을 쉬니까 신청자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내가 컨텐츠를 쉬면 내 수익도 끊기는구나
그때 그거를 이제 배우고 그때부터는 진짜 컨텐츠는 진짜 최대한 쉬지 않고 만들자 이렇게 좀 배운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저는 원띵이라고 하죠. 하나에 집중하고 하나에 몰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저는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콘텐츠죠. 그리고 내가 내 가치,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콘텐츠예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콘텐츠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퇴사한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저는 2년 동안 1,400개 정도 콘텐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건 다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 콘텐츠를 쌓아나가서 나를 브랜딩하는 것만큼 내 가치를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 컨텐츠가 저도 원띵이거든요. 진짜 너무 중요한 게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전 진짜 사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뭔가 저는 어떤 식으로 또 생각하냐면 컨텐츠로 내 미래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저도 퍼스널 브랜딩으로도 넓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넓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정답이 뭐냐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컨텐츠를 이제부터 뽑으면 되겠다. 그럼 결국 루카스가 유튜브만이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도 하는구나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면 저한테 이제 그런 퍼스널 브랜딩 요청이 올 거 아니에요. 컨텐츠로 미래를 이렇게 당겨오는 느낌이에요. 당겨온다는 표현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 책을 뭔가 출판사에서 책 광고를 받고 싶다. 그러면 책 추천 컨텐츠를 계속 만드시면 되는 거고 또 내가 무슨 자동차 뭔가 협찬받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 리뷰하는 걸 계속 하시면 그러면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 노출이 되니까 내 미래가 그러니까 내가 설계하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만드는 게 진짜 사기다. 왜냐하면 사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하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그냥 저는 마케팅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브랜딩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해요. 키 큰 여자들을 위한 쇼핑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단순하게 광고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나는 키 큰 여자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패션 노하우나 패션 브랜드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키 큰 여자분들이 모이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쇼핑몰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생각한다고 했을 때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 게 오히려 저는 이제 손해인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 이제 어른분들이 그러니까 정해진 그 길이 있고 뭐 어렸을 때 꿈 다들 많은데 사실 크면서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바뀐 것 같아요. 막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뭐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사실 엄청 많잖아요. 계속 끊이지 않는데 그 논쟁이. 근데 저는 이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해요. 돈 버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최근에 한 2주간 돈 버는 방법을 한 3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제 공여사들이라는 또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엑셀이랑 노션 템플릿을 팔아요. 효율성에 엄청 이렇게 미쳐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노션이랑 엑셀을 가지고 엄청 효율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거를 자기가 그냥 만든 거예요.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팠더니 이게 이제 제품이 된 거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분은 이제 챗GPT가 나왔을 때 AI에 너무 꽂혀가지고 챗GPT를 가지고 계속 그 대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얘를 잘 쓸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재밌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더니 이제 돈이 벌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돈 버는 방법은 나를 계속 파는 사람이 결국 그거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직장인일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월급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온 다음에 브랜딩을 하고 내 거를 해나가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는 돈이라는 거는 가치 교환에서 오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정말 많은 게 바뀌더라고요. 그냥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아니면 내가 키워가고 있던 어떤 능력으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돈이 벌린다라는 거는 루카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거에 미쳐서 어떤 거를 좋아해서 어떤 거를 계속해서 해서 내 능력을 키웠을 때 그게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모두가 컨텐츠 기획자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완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컨텐츠를 안 만드는 사람은 저는 큰일 난다고도 진짜 생각을 하고, 뭔가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주려면 내가 전문가여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저는 그냥 좋아하는 일을 공부하시면서 그 알게 된 인사이트나 이런 느낀 점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실 컨텐츠를 계속 그냥 찍으시면 그 컨텐츠도 엄청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어쨌든 저는 또 누군가의 돈과 시간, 이걸 단축시켜주는 게 그게 진짜 좋은 문제 해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내가 공부한 시간을 가지고 요약해준다거나 느낀 점만 말해줘도 그거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 해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자격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계속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구독자 0명에서 시작하고 올릴 때마다 사람들이 악플을 정말 많이 달았어요. 아니, 구독자가 막 1000명이 아닐 때는 1000도 안 되는 게, 1000 넘으니까 1000달이가, 3000 넘으니까 3000달이가. 저는 한 1만 명을 기준으로 이제 안 생기는구나 했는데, 또 네 채널부터 키워라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누가 전문가가 되냐면 컨텐츠를 꾸준히 만드는 사람이 결국 전문가가 되는 시대 같아요.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단은 내가 공부한 거를 좀 이렇게 공유하시면 좋겠다. 저는 진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쪽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걱정들을 하시고. 근데 솔직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은 우리 거 안 봐요. 우리보다 한 걸음 뒤에 있는 분들이 보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아하는 일 하셔라 이런 메시지도 계속 하거든요. 계속 전하는데, 나를 브랜딩하려면 어쨌든 저는 걸리는 거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사실 버티는 게 너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 낙담의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그 반응이 뭔가 성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힘든 시간을 뚫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로도 뚫을 수 있다고 봐요. 엄청 힘들겠지만.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그 뭔가 뚫어서 성과를 냈다면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또 콘텐츠 만드는 직장에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계속 파보시면서 그 좋아하는 일로 콘텐츠 계속 만드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조회수랑 돈을 쫓아가면, 저도 퇴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지속하는 거 너무 힘들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로 쫓아가시면 좋겠다. 이 말씀 제일 드리고 싶어요. 너무 속도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속도 너무 중요하지만 브랜딩을 해나간다라는 걸 성과를 만든다라는 느낌보다는 쌓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얼마나 많아요. 한 달 만에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벌었다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내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 쌓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같이 좀 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 퇴사가 꿈이었거든요. 퇴사하고 원하는 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꿈은 이뤘죠.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가르치는 일을 뭔가 하고 싶었고, 저는 근데 그 했던 이유가 사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되게 동기부여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컨텐츠도 보시면 정보도 정보지만 엄청 동기부여 해드려요. 그래서 저도 시작해야겠어요. 뭐 힘들었는데 다시 해야겠네요.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약간 동기부여 연설가가 되고 싶고, 약간 한국의 게리비라 해야 될까요? 그 뭔가 비즈니스 마케팅도 엄청 잘하지만 뭔가 동기부여 연설가 포지션도 그분이 있으신데, 한국에서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 전문가로도 어느 정도 정점을 좀 찍어보고 싶고, 이 영향력을 가지고 또 누군가한테 좀 힘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제 꿈이에요.